네, 그럼 오늘은 131쪽에 있는 스텝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차 함수라는 걸 배웠고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실제 문제는 그래프 그려라는 별로 없는데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a라는 1차 함수구나 나와 있는데요. a 값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f1을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으로부터 a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f0에서 f-1을 뺀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 f1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하는 저 식으로부터 a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요 a 값이 나온다는 거죠. 말 그대로 x에다 1을 숫자를 집어넣으면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더하기 a 되는 건 이해가나요? 그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 값이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하면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된다? 저 fx의 정체가 까발려진다. 아하, 내 놈은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a 맞아요. 얘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0을 집어넣어봐라 라고 하는 거니까 0을 대입하면은 0 곱하기 마이너스는 어차피 0이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만 남을 거고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2 그래서 1을 빼는 거니까 1 나오겠죠. 네. 따라서 두 개를 빼시오니까 마이너스에서 1을 뺀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계산만 착실하게 하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도 사실 필요 없는 문제죠.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만큼이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그 언제까지 실제 풀이는 몇 줄 안 되고 거기 여백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적을 공간이 있을 것이다. 디크. 쌤, 카메라 때문에 문제가 안 보여요. 그럼 책상을 좀 옮기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카메라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오늘 어디까지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번 1차 함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라 라고 하네요. 자, y는 4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은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뭔가가 나올 텐데, 그치? 그 뭔가가 마이너스 콤마 3을 지난다 이겁니다. 두 가지가 섞였네요. 그렇죠? 하나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뭐가 되나요?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1차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가요? 라는 내용. 그렇죠? 평행이동,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을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은 그냥 뒤에다가 더하기 m만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1차 함수 식은 y는 4x 더하기 1에다가 뒤에다가 더하기 m이 붙은 식이 되겠죠? 이제 얘가 마이너스 콤마 3을 지나는 겁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x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y에다가는 3을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3은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겠네. 더하기 1 더하기 m. m이 얼마일까요? 6 나오겠죠? 용감 나와요? 뭐라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쵸? 못 들었어요. 아이고. 3번. 얼마 안 걸리잖아, 이게. 아니 뭐요? 이거 푸는데 한참 걸리는데요. 에이, 연습하면 돼요. 그 연습이 오래 걸리잖아. 약간 안 자,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1차 함수에 자, 기울기를 a, y 절편을 b, 그리고
x절편을 C라고 한대요. 그럴 때 ABC를 구해서 셋 다 곱하시오라는 문제네요. 근데 사실 이 1차 함수식에는 비밀이 숨어 있잖아. 그치? 기울기와 y절편이 나와요. 기울기와 y절편은 문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쓰면 되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5고 y절편은 플러스 4. 이거 그냥 쓰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1차 함수식에서 실제 구할 거는 하나밖에 없죠. x절편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요. y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y에 0을 집어넣으면요. 0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4라는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5x가 2안 되면 5x는 4가 될 테니 양변을 5로 나누면 x 얼마? 5분의 4가 나오죠. 그게 바로 x절편값 c가 되는 거죠. 5분의 4. 아, 4분의 왜? 그럼 끝났죠? a, b, c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5랑 b 4랑 c 5분 4랑 곱하는 거고요. 5랑 5는 약분될 거고 앞에 마이너스 5 하나 남는 거 보이죠? 4 곱하기 4 16만 나오겠네. 그렇죠? 답은 마이너스 16. 꽤 쉽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봤을 때 한 문제 푸는데 2분이면 충분할 텐데. 2분 좀 없었네요. 4번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이 뭐냐면은 y는 2분의 1x 빼기 2래요. 그럴 때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리고 원점 요 셋을 연결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건 결국 뭘로 푸는 문제다? 절편으로 푸는 문제인데요. 아까 여기서 y절편 눈에 보인다며.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y절편 마이너스 뭐라는 얘기죠? 여기 눈금이 마이너스 2예요. 눈금이 마이너스이지 길이가 마이너스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원점에서 두 칸 내려간 곳이라는 뜻이니까 길이로는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은 일단 한 변이 2네요. 나머지 한 변을 찾기 위해서 A값, 즉 X축과 만나는 곳 드리블을 쭉 해갈 때 어디에서 태클이 들어올까? A구나. 이렇게 그치? 이게 바로 X절편이었죠. 여러분이 X절편을 구해야 됩니다. X편 구하는 거 좀 전에 했었는데 그쵸? Y에다 0 대입한 점에 Y 0을 일단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요 식에다 Y 0 대입했으니까 0은 2분의 1x 빼기 2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양변에 2를 곱한다고 치면 0은 요건 2 곱했으니까 x 요거 2 곱하면 마이너스 4 되겠지. x가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쵸? 여기 눈금이 4라는 얘기잖아요. x편이 4. 그러면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얘까지 거리도 당연히 4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이 직각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은 삼각형 2분의 1 밑변을 잃어볼까? 높이는 4가 되겠지. 넓이가 얼마가 돼요? 는 4가 된다. 아, 여기 치워. 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 박아저씨. 어때요? 참 쉽죠? 박아저씨. 네. 나보고 아저씨라고요? 아니. 아저씨 있지 않아요? 박쌤 정재현이 아저씨 맞잖아요, 이거. 아저씨 자, 맞잖아요. 이제 구전원입니다. 1차 함수와 그 그래프 2인데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없나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사실 이 단어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가.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네. 1차 함수가 이렇게 y는 ax 더하기 b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되려면 일단 뭐라고 했어요? a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식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2차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요걸 1차 함수라 부르는데 그러면은 a 값의 부호, b 값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는 기울기였고요. B는 Y절편, Y축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4개로 나눠볼게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인 경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자, 다시 한번 A가 양수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예요. 기울기 양수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요?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사람이 내려가요. 올라가야 돼. 뭐라고요? 내려가야 올라가야 돼. 내려갈래? 내가 어떤 얘기냐면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모양을 타고 간다는 게 기울기 양수라는 뜻이었고요. y절편이 양수란 얘기는 y축과 원점 기준에서 이 위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절편이 양수란 뜻이니까.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렇게 나오겠네요. y축과 위에서 만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 이해 가나요? 네. 이게 바로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인 그래프의 간단한 모습. 예. 이 간단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 보통 개형이라고 불러요. 개형. 개혁? 개형. 대략적인 도형. 대략적인 모형. 그러니까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리려면 당연히 A, B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그쵸?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그리고 그냥 대충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야 한다. 핵심 포인트는 Y축과는 위에서 만나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4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원래 6가지를 해야겠지만 4가지만 해볼게요. 만약에 A는 똑같이 양수인데 B가 음수가 된다고 친다면 이건 뭐가 될까? 그러니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Y절편이 음수기 때문에 Y축과 만나는 곳이 원점보다 어디? 아래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종합하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개형이 나올까 한다면은 아래점을 지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다시 한번 기울기 양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간다고 항상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쵸? 사람 있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 양수니까. 그리고 절편은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아래쪽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일단 A가 양수인 경우, B가 양수인 경우, B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봤는데 B가 0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A는 양수인데 B는 0인 경우.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원점을 지나가면 네, 원점을 지나가는 모양이 나서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게 끝이에요. 이건 뭐 정비례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건 보통 안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자, A 양수인 건 해봤으니까 이제 반대로 A가 음수인 걸 해보자. A는 음수지만 B는 양수인 경우. 다시 말해서 기울기는 음수란 얘기니까 이제는 에스컬레이터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움직였을 때 그렇죠? 내려가는 모양인데 B, Y절편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Y축과는 원점에서보다 위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걸 종합해본다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일 것이다? 위에서 찍어서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아,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그렇구나. 이해 가나요? 네. 마지막으로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직선은 내려가는 모양. 절편도 음수니까 Y축 원점보다 아래점을 지난다. 좌표 평면을 그린다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네. 이해 가나요? 무슨 차이인지? 네. Y축과 만나는 곳이 위에 있다와 아래에 있다의 차이. 둘 다 내려가는 모양은 맞죠. 마찬가지인 게 A는 음수고 B가 0이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반비례.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중에, 정비례 중에서 A가 음수인 경우니까 2, 4분면, 4분면 지나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원점을 통과하는 내려가는 모양. 그 굳이 따지면은 6가지 모양인데요. 밑에 거 2개는 이미 앞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밑에 거 2개를 빼면은 그냥 크게 4가지 모양을 보면 될 겁니다. 그렇구나. 최소한 대략적인 모습, 대충 그린 모습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개형. 정확한 거야 뭐 눈금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거기 필수지 1번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필수지 1번 뭐라고 나왔어? 그러게요. 야 4개씩 있어요. 기억 y는 2x 빼기 4 리을 y는 4x 더하기 3 디귿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 리을 y는 마이너스 3x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정확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양수네 음수네 양수네 양수네 음수네 양수네 음수네 음수네 이렇게 보라 이거죠. 이제 간단하게 1번 그래프가 오른쪽 위 여기가 오른쪽 위인 거 이해가죠? 오른쪽이 여기가 왼쪽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4군데 중에서
오른쪽 위가 그란 말이야. 그치?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은 누구냐를 찾으라는 건데 결국 못 찾는 거예요. A는 양수고 B는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 중에서 기울기 양수인 거, x에서 양수인 건 기역과 니은 두 개가 되겠죠. 답은 이게 두 개입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네. 2번이 조금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뭐한데? 감소하는 걸 찾으래요. 반비례. 아니요. 왜요? 맞지 x의 않아요? 값이 증가한다는 거는 x의 증가량 이게 양수란 얘기고요. y의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y의 증가량 얘는 음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가 감소해요. y가 5였던 게 3으로 감소했어요를 우리는 이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이 상황을 이만큼 줄어들었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한다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서 y 값이 감소해요 라는 얘기는 y 증가는 음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x 증가량은 양수고 y 증가량은 음수인데 이거 두 개로 만드는 식이 뭐였죠? 바로 기울기였죠. 기울기는 뭐분의 뭐다? x의 증가량 다 까먹었네요. 그렇죠? 네. y의 증가량이므로 분모는 양수고 분자가 음수라는 뜻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이게 2번에 나와 있는 설명이. 결국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일 거예요. 이해가요? 네. 나누기 하면 다른 부호니까 음수 나와야 돼요. 결국 기울기 음수인 거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2번은. 기울기 음수인 거는 x에서 음수인 거니까 이거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누구예요? 디귿과 리을이에요. 이해가요? 네. 니요? 안 가요. 쓸 데가 없네요. 쓸 데가 없다고요?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쓸모가 조금 없어요. 썼더니. 나 그렇게 들었어. 나 실패자인가 봐.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쓸 데가 힘들어요.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내가 여기다가 모논종이나 하나 그려놓고 모건적도 사라 그랬어요. 아 맞아. 나 그래서 그래 다 썼다 그랬어. 그냥 샀어요. 봐봐.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잖아. 자, 예를 들어서 답이 못하.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 얼마짜리다? 네? 이거 1짜리였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생긴 건 기울기 얼마짜리일까요? 이거는 이건 2짜리예요. 귀여워. 이렇게 생긴 거는 기울기가 3이요. 3짜리고요. 네.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바뀌는 걸 의미할 겁니다. 기울기가 커지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 1에서 3은 안 돼요? 다시 할게요. 1에서 3이 뭔 말이야? 쌤이 1에서 2, 2에서 3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이건 기울기가 1짜리였고요. 이건 기울기가 2짜리고요. 이건 기울기가 3짜리예요. 기울기가 커진다라는 게 1, 2, 2, 3. 직선이 이렇게 뭔가 펼쳐지는? 서는 모양이 되죠? 서는 모양. 이해가요? 네.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양수 쪽에서 본다면 다시 할게요. 기울기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커질수록 즉 녹색에서 파랑으로 파랑에서 빨강으로 혹자는 녹색에서 빨강 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 하면요 이렇게 쓸 거예요. Y축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역시 나야. 정비례 아니야?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얘기는 X, Y. 여러분이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내용과 똑같습니다. 네. 그걸 평행이동과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나. 반대로 정사각형이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이거라.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쵸?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건 마이너스 2고요. 이렇게 생긴 건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서는 기울기가 커진다는 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음수일 때는 이제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본다면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y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즉 기울기가 어떨 때는 음수일 때는 네. 기울기가 커질수록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그렇게 쓸까? 작아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y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도 알아야 되고요. 네.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한마디로 이것 따로 외우는 거 귀찮으니까 이건 한 번에 외우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외우죠. 보통 기울기에 무엇이 절대값이 오.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양수만 쓰는 거니까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거든요. 커진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 y축에 아, 나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기 파란색 펜은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양수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외우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외우던가,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야 돼. 검정으로 쓴 것도 외워야 되고, 파랑으로 쓴 것도 외워야 돼요. 질문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안 풀어요. 아, 물론 이렇게 푸는데, 나는 이렇게 수업 안 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이건 뭐라고 배운가? 기울기가 커질수록 직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렇구나. 완전 몰라. 회전한다. 나는 이렇게 수업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요것도 물론 설명하긴 하지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와, 그러니까 신기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1에서 내가 이게 이제 시계반을 생각해 보세요.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질수록 이게 지금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시계반은 그쵸? 그쵸? 기울기가 커질수록 시계가 반대 방향 가죠, 그쵸?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로, 그쵸? 반시계 방향 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커진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 기울기 마이너스 3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그치? 기울기 커진다는 걸 모르네요. 여기 있던 바늘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 커지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시계가 거꾸로 가네. 얘도 거꾸로 가고, 그쵸? 얘도 거꾸로 가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문제 푸는 애들한테는. 이거를 좀 익혀놔야 이제 풀만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저거 회전하는 개념은 잘 몰라도 됩니다. 아직은. 회전하는 개념보다는 여러분 교재에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축에 가까워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3번을 보시면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양수라면은 기울기가 클수록 Y가 가까운 거고, 그치? 음수라면은 기울기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절대값으로 그런 건데요. 절대값으로 보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가까워지는 거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을 봤을 때 제일 크게 누구냐고요? 디귿. 디귿이죠. 아니네. 그래서 이게 Y축에 제일 가깝게 나온다 이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디귿이에요. 그렇구나. 요 기울기 얘기만 한참 해도 시간이 왕창 납니다. 그럼 그거 한참 할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거 뒤에 뻗었잖아요. 아이고. 안 잔다고. 아이, 왜 머리를 잡아. 쌤이 뻗었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머리가 안 자는데 그랬어, 나한테. 어쩌라고. 안 보이는 애초에 엎드리는 게 이상한 네, 거야. 수업 시간에 엎드리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집에 한번 전화를 넣어야겠네요. 아, 저 머리 아파요, 지금.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평행과 일치라는 건데요. 뒤에 가서 또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배웠어요? 네,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배웠을 거예요.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1번이
아니요. 일치부터 할까요? 일치한다. 한 점에서 두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세 번째가 한 점에서 만난다. 공간으로 확장되면 꼬이고 아, 그래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일차함수 그리는 거는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평면에다가 그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어쩌고 공간은 이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공간은 나중에 다루는 거니까 아직은 안 할 거니까 4번 공간 사이에서의 관계인 꼬인 위치는 안 할 겁니다. 네. 부직선을 그리면 보통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y는 ax 더하기 b 1차 함수네. 이거 그래프 그리면 직선이라며. 또 하나의 직선 y는 cx 더하기 b 이것도 1차 함수야. 이것도 직선 나오겠지. 이게 뭡니까 보다시피? 이게 바로 부직선이죠 보다시피. 그럼 a, b, c, d가 어떤 모습이 돼야 일치할까요? 병행할까요? 한 점에서 만날까요?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일치는 되게 쉬워요.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A랑 C랑 같은 네,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끼리 같아야 돼요. 네,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Y 절편끼리도 같으면 돼요. 그럼 두 그래프는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니까 여기 한 좌표 평면에 그리면은 빨강이랑 파랑이랑 색깔이 겹치겠죠, 당연히. 네. 겹치면 보라색? 저 보라색 좋아. 오, 약간 나온다. 무슨 아, 얘기예요? 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평행하려면 어떻게 할까? A랑 B랑 같고 자, 예를 들어서 B랑 D랑 달라요. 예를 들어서 파랑은 이런 모양, 아니 여기 써 있는데 이렇게. 빨강은 이런 모양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평행하다는 게 이런 뜻인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파랑의 y절편과 빨강의 y절편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다시피 그렇죠? 네. 그렇기 우와. 때문에 B랑 D랑은 달라야 돼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자 이거 한 칸 갈 때 한 칸 가는 모양, 이것도 한 칸 갈 때 한 칸 가는 모양, 이래야지 둘이 평행하거든요. A랑 C랑. 지금 방금 말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울기죠. 네. 1분의 1, 1분의 1이 같아요. 2분의 3, 2분의 3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평행하려면요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자 이거를 한글로 다시 써볼까요? 일치하려면 기울기와 y절편이 뭐라고요? 모두 같아야 돼요. 이해 가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그냥 다 같으면 돼요. 똑같은 직선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근데 평행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는 같아야 돼요. 하지만 y절편은 달라야 돼요. 사실 시험 문제 풀거나 뭐 할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평행하기 위한 조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 에스컬레이터랑 이 에스컬레이터의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아야 돼요. 대신에 요 중간 지점은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래야 평행한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있는 평행한 에스컬레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쌤, 저 평행한 직선 할 때 y절편의 규칙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네, 없어요. 하면 돼요? 없어요. 이거 1, 5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 굳이 말한다면요. 얘는요. 기울기가 다르면 돼요. y절편. 기울기가 다르면 y편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직선을 하면서 만나요. 기울어진 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요. 한 점에서. 너무 멀 수. 그래서 셋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평행 조건입니다. 기울기는 같고 y편은 다르다. 저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필수의 이제 2번. Let's go. Let's go. 런. 방탄. 런 BTS. 네, 그래요. 필수의 2번. 진 가셨는데. 너 남들은 죽은 줄 알겠어요. 주어가 없어. 아 목적어구나.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분배 법칙을 쓸게요. 거기 바로 있는 거. 분배법칙은 2x 더하기 4인 거 이해 갔나요? 네. 너무 대놓고 쓰면은 니은이랑 똑같은 거 보일까봐 좀 숨겨놨나 봐요, 디귿을. 그냥 4 더하기 x. 그래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 네. 미음은 y는 3x 빼기 1. 네. 비읍도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x 빼기 1 되겠죠? 네. 6개가 있습니다. 1번. 평행한 건 누구랑 누구게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평행한 거는 그 A랑 A랑 C랑 C랑 같고 같고 B랑 D랑 달라요. 기울기가 일단 같은 건데요.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2예요. 요것도 2고요. 네. 요 둘이 일단 기울기가 같은데 오 이건 절편도 같네. 이건 일단 아니네요. 일치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이네요. 일단 요 둘도 기울기가 같아요. 절편은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5입니다. 절편 다르네? 그럼 얘네들이 평행한 거죠. 기역과 리을. 그 다음에 요 둘은 기울기가 달라요. 3과 마이너스 3. 이거는 어쨌든 뭐 만나는 거니까 평행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평행한 거는 이 두 개입니다. 기역과 리을. 니은디귿. 2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이건 너무 쉽죠. 아까 전개해버리니까 바로 보였잖아요. 그쵸? 이 두 개. 네. 그쵸? 네, 니은과 디귿입니다. 오, 보다시피 문제가 개 쉬워요. 개까지인가? 어려운데. 이것이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쓸 1교시는. 아직 33분밖에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시험 이것 때문에 1교시를 빨리 진도를 나가고 2교시 동안 채점하고 질문을 받는 게 여러분한테도 효과적이고 녹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아 녹화 때문이죠. 그 얘기는 마치 저 학생 결석한 학생 탓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선생님이 녹화를 나는 계속 분명히 하는데. 예전부터 1교시는 수업을 했고 2교시 동안 풀면서 질문하는 걸 했어요. 물론 내용이 몇 개 없으면은 1교시 조금만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푸는 시간 적겠지만 우리는 갈 길이 바빠요. 우리 언제 쉬어요? 뭐라고요? 결과 나 없을 때 해가지고 이거 쉬었어요 애들은 분명히. 나 많이 쉬었어요. 참고로 다다음 주죠. 설 연휴가 있습니다. 오 좋아. 그때도 월요일 한 번 쉬지 않나요? 월요일에 쉬어요? 시험 안 보였다고. 그때가 이제 토, 일, 월이잖아. 화요일은 아마 대체 공휴일 때문에 한 하루 더 쉬려나? 어쨌든 예, 토, 일, 월 하서 월 쉬잖아요 그때. 자 이제 1차 함수 19하기. 문제는 4개만 더 풀면 되는데 내용이 조금 있을 거예요. 내용을 처음부터 말하면 되게 지루할 테니까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게요 그냥. 137쪽에 있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1차 함수에 구하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빼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반대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1차 함수를 주고선 이게 뭐게를 찾는 거라면 이제 반대죠. 이런 거는 식으로 어떻게 쓰게 이 모양을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볼까요? 1번 기울기는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직선은 식으로 어떻게 쓰게를 찾는 건데 너무 쉽죠? 마이너스 x 그쵸? 빼기. 직선이니까 1차 함수일 거고 근데 기울기와 y표는 네, 이거 딱 그 얘네들 아닌가? 개수들? 그쵸? 따라서 정답은 y는 빼기. 3x 빼기 2야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제일 쉬운 난이도예요. 보다시피 기울기와 y절편 둘 다 알려주는 게 제일 쉬운 난이도. 레벨 0짜리입니다. 그냥 유제 1-1도 풀어주시면 안 돼요? 레벨 0짜리죠. 네. 그러면 2번도 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5고 y절편이 4인 거는 Y는 직선이니까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4. 그쵸? 레벨 0짜리. 아주 간단하죠. 네, 유제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알면은 식이 금방 나와요. 유제 1-1도 한 번만 풀어주세요. 이거 너무 쉬웠어요. 할수 있지 이번에 나와. 그 0,1이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게. 그죠? 이 점을 지난다는 거는 결국 y 절편이 0. 1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오,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해가요? 유제 1-1번에 이거는요? 네가 아까 했잖아요. 풀어보세요. 필수 예제 2번. 아, 재미없는데. 자, 나 이거 했지. 자, 이게 여러분은 아직 이걸 잘 못 느끼겠지만 사실 이게 그 직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식의 하나예요. 이게 이번에 나온 이해가 제일 중요한 식의 하나거든요. 자,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점은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 지나는 시선. 자, 이거를 조금만 활용하면은 아까 제가 물어봤던 유제 1-1번에 1번도 풀 수 있는 거예요. y절편인 거 몰라도 그거랑 이거랑 내용 똑같지 않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미안해. 기울기라는 게 있고요. 어떤 점을 지나가요 라고 하는 기울기를 영어로 슬로프라고 하고요. 슬로트요? 이거는 점이잖아요. 포인트죠. 그렇죠? 포인트. 그래서 이게 되게 포인트. 유명한 공식이에요. 포인트 슬로프 공식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공식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기울기를 알아. 그리고 어떤 점을 통과하는지도 알아. 네. 이 두 개를 갖고 식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는 학생인데요. 와, 안 일어나. 그래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학원비 전기세 내줘. 그렇죠. 고맙습니다. 학원 전기세 내줘서.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일단 기울기를 알아. 근데 y 절편은 아직 몰라. 예. 그러니까 아까로 온다면은 50%는 아는 거야. 50%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단 y 주변 마이너스 1 아닌가요? y 2, 마이너스 1 y를 마이너스 2x 더하기 b라고 놓습니다. 왜요? 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맞았어. 왜냐면은 맞았어? 현재 기울기는 아니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뒤에 있는 y 절편만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 모르는 숫자를 일단 b라고 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수 있냐면은 뭐뭐를 지나요 라는 사실로 통해서 우리 뭐 하는 거 배웠죠? 여기에 대입하는 거 배웠어요. 그쵸? x의 2를 y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준식은 마이너스 1은 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b는 3이 나와요. 즉 y 절편을 처음엔 몰랐는데 저거 뭐뭐를 지나요 라는 내용을 이용하니까 y 절편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y 절편도 나왔으니까 결국 이 1차 함수는 식이 뭐가 되겠어요? y는 1,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를 찾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단순하게 했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공식으로 배웁니다. 이 과정을. 그냥 뒤에 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일 중요. 그러니까 뒤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게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면 다른 거 다 못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옛날에 학교에서 쌤들이 이랬어요. 썸? 쌤들이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거 별표 1억개짜리라고. 이렇게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포인트 솔로. 포인트. 인터넷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포인트 슬롯 포뮬러 치면 나옵니다. 슬로프. 그게 그 정도로 이름이 붙을 정도로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조용히 하세요. 필수제 3번. 이게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쳐 다니까. 다음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한 점과 1,4 조용히 하세요. 를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네. 뭐뭐를 지난다라는 표현은 아까 나왔던 거거든요, 분명히. 네. 이건 대입하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아까는 그래도 기울기라도 나왔으니까 다 망정이지. 둘 중에 하나로 나왔었으니까 망정이. 이건 없잖아요. 왜요? 기울기도 없고 y편도 없잖아요. 빨리 줘요. 그게 아니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 앞에서 해봤었죠, 한번. 그랬나? 응. 언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렇구나. 두 번째 점이 1,4입니다. 1,4요? 1,4 이렇게 하시고 뭐 한다고요? 위아래를 각각 왜요? 뺍니다. 오.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2, 분자는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어? 이렇게 기울기가 나왔으니 이제 앞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다시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이 문제가 필수리 2번 스타일로 돌아왔습니다. 기울기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뭐뭐를 지난다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풀었죠? 기억나요? 네. 일단 뭐 한다고요? 대입. 아휴. 아니 대입 3x 더하기 b라 놓쳐라고 씁니다. 기울기는 구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기울기 3은 구했기 때문에 y는 3x까지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아직은 y편을 모르기 때문에 b라고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지난다라는 표현 때문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누구를 대입하나요, 쌤? 그러게요. 네? 여러분, 누구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3이요. 네, 아무거나 해요.
빨간 쪽을 대입해도 되고요. 녹색 쪽을 대입해도 돼요. 어차피 빨간도 지나는 거고 녹색도 지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요. 녹색을 대입한다고 치면은 1,4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4는 3 곱하기 1 더하기 b이므로 b값이 1이 나올 거예요. 물론 빨간색 쪽을 대입해도 똑같이 b값이 1이 나옵니다. 나왜 5가 나오지? 그러면 b값 나왔으니까 1참수이 나왔네요. 그렇죠? y는 보다 3x 더하기 1이다. 쌤 잠깐만요. 나왜 5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필수예제 2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3번도 결국 2번으로 풉니다. 그렇죠? 1번은 대놓고 줬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기울기도 알고 절편도 알고 땡큐 하고 쓰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반밖에 안 줘요. 눈에 보이는 건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y표 모르니까 b라고 놓고 지난 다음에 대입하면 b도 나오겠네. 근데 얘는 좀 기울기도 없는데요? 아니요. 2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앞에서. 원래는 예전에 이걸 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적분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은 여기 1,4면은 여기 해가지고 아 이런 직선 찾는 거구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사람 위로 등산하는 거네. 너무 가파르네 이제. 이동한다고 친다면 과연 x는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x 증가량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2. y는 얼마만큼 증가했나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6. x 증가량 대 y 증가량은 2분의 6이니까 3. 기울기 3이네. 이 과정을 압축한 게 이거라고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좌표만 딱딱 써가지고 바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다시 2번으로 돌아와서 풀 수 있다. 우리 나한테 이랬거든, 쌤들이. 이거는 별이 1억 개고 이거는 별이 2억 개래. 근데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얘는 기울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는 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여러분이 훈련만 하면은 사실은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확실히 알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얘를 확실히 모든 문제는 이걸로 풀 겁니다. 왜요?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직선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이걸로 풀어요. 다른 그래서 방법은 필수 없어요. 이번에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다 다른 방법 아니야 지금? 맞아요. 선생님 저게 저한테 꼭 필요했는데. 너가 자꾸 시비를 걸잖아. 아 진짜 초딩들이야 뭐야 대체? 근데 얘가 진짜 시비를 걸어요. 중이답게 행동이 시설. 왜 그럴까 대체? SP들도 아니고 왜 그래 대체? 말로 하면 말 안 들어? 욕을 하고 혼을 내야지 말 듣는 거야 뭐야? 왜 그러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때 아산에 있을 때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런 애들 처음 본다고. 그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 얘기 그쵸? 이런 애들 처음 본다고. 왜 그럴까? 이상한 애들이네. 공부하기 싫으면 학원을 그만두세요. 그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싸우면 내가 반을 옮겨줄게요. 다른 반으로. 얘기해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이상한 애들이야. 필수제 4번.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2짜리 직선입니다. 일단 그림을 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x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x축과 여기 마이너스 3. 여기에서 태클이 들어오고요. y편 2니까 y축 2. 여기에 태클이 들어와요. 이해가요? 직선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림만 한번 그려보면 금방 이해 갈 건데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기울기가 나오지 않나? 네. 저요? 네,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은 x가 지금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 거죠? 3만큼 증가하고 y는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2만큼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기울기 나오지 않아요? 네.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3분의 2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하시던가 또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의 뜻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지난다는 뜻이고 이걸 정으로 쓰면 이게 마이너스 3,0입니다. y절편이 2의 뜻은 여기 2를 지난다는 뜻이긴 한데 얘를 좌표로 쓰면 이거는요 0,2라는 뜻이기도 돼요. 결국 이건 뭡니까?
아까 했던 이 스타일 아닌가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이 나왔다고 하시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점이 마이너스 3,0, 두 번째 점이 0,2고요.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마상분의 마이니까 3분의 2가 나오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도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좌표로 이걸 인식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까 x절편 구할 때 y에 0 대입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y가 0인 거죠. 보다시피 y절편 구할 때는 x에 0 대입하는 것도 기억날까요? 그러니까 x절표가 0인 거고요. 그래서 x절편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 y절편 2, 여기가 2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찾는 방법, 그려주는 방법 다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써가지고 일단 기울기를 구하면 끝나죠. 왜? 기울기를 알고 y절편을 아니까 1차 함수가 나왔죠. 3분의 2x 더하기 2라고. 이해 가나요? 네. 요게 네 번째 필수 예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일단 141쪽까지에 대한 개념 설명은 끝났고, 물론 문제는 계속 풀어봐야 늘겠죠. 아무래도 중간에